그 다음 자, 두 번째 문제는 짜잔 1.9 보이세요?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그 교재 나와 있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 0.01몰 황산의 pH는 얼마인가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맞죠? 자, 뭐 농도는 달라졌지만 평형상수는 달라져요. 평형상수는 그대로예요. 평형상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대로 여기서 똑같이 질량 보존해서 얘가 없어지고 처음에 사내리만 고려를 하면 이 값이 이제 뭐가 될 거냐면 0.01몰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맞나요? 그러면 0.01몰이 되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냐면 얘가 0.01, 얘도 0.01 맞나요? 그리고 나면 얘가 x만큼 반응하면 얘도 x만큼 생기고 x만큼 생기겠죠? 끝이 나면 0.01 빼기 x에 0.01 더하기 x에 x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평형상수 정의가 얘분의 얘니까 0.01 빼기 x 그 다음에 x 0.01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0.01이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도 반응물하고 생성물 일부가 뭐 하기는 해요? 공존하긴 하죠. 공존하면 x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very very small 아주 작아진다고 했죠. 그럼 이때 얘 진짜 아니 근데 이때 얘가 x가 아주 작다고 하면 무시하고 샥샥 날리면 아까처럼 공통이온 효과를 쓰면 이게 그냥 근사적으로 x가 되겠죠. 그래서 x가 0.01가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H 플러스 농도는 요거잖아요. 0.01 더하기 x잖아요. 그죠? 0.01 더하기 x니까 여기다가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0.012니까 넣으면 0.022 됐죠? 이렇게 될 거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될 거라 이런 말이죠. x가 0.012니까요. 네. 네.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 아니 뭐 어차피 근사하면 똑같아지네요. 뭐 이게 실수고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때 H 플러스 농도는 0.02몰 맞나요? 네. 맞아요? 처음에 0.01몰이었는데 맞아요? 마이너스 몰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틀렸죠 당연히. 틀렸어요. 자, 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냐면 처음 농도랑 5% 차이가 그것도 있어. 이게 농도가 얼마여야 해요? 0.01 빼기 x죠? 네. 그럼 x자리에다가 x가 이거라며요. 다시 넣어야겠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농도가 음수가 됐다. 뭐가 된 거죠? 말이 안 돼. 좆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구나.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계산기가 필요해요.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냐면 얘를 완전히 풀어서 뭐로 만든다?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근해 공식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경우 그 뭐냐면은 2차 방정식을 통해 근해 방정식을 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이제 근해 공식을 쓰는 수밖에 없어서 반드시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완전히 다 풀어서 x를 구하면 만약에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계산기를 못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느냐? 근사적인 아이디어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자, 뭐냐면 잘 봐요. 그럼 이제 계산기 여러분 쓸지 모르죠? 네. 그래서 이게 계산기를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들이 있는데 뭐 어쨌건 anyway. 근데 이제 계산기 테크닉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무슨 테크닉이 있어요? 이제 2차 방정식 후딱 푸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프로그래밍 안 쓰고 이게 뉴트니안 루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쓰면 되게 편하게 2차 방정식을 그냥 금방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테크닉이 있는데 뭐 그런 걸 뭐 좀 알아도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정성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 이상하다죠. 맞나요? 이상하다 맞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줄게요. 네. 여기 준다. A. 이상할 수 있죠. 자, 아까 4. 약산의 경우 농도가 뭐 할수록 이온화도가 커질까요? 묽어질수록. 바로 묽을수록이죠. 네. 뭐 묽어질수록. 예. 묽을수록. 자, 이 논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묽을수록 이온화도가 커지죠. 네. 잘 지키고 있지. 두 명이나 보고 있네? 와. 한 명은 김민석. 누굴까? 강유진, 김가은. 아, 그래요? 잘 안 보여서? 민석이 지금 노래 잘했어. 스트레스 풀고. 노래방 아니야? 가은이 이제 좀 정신 좀 들었어요? 민석이 노래방 괜찮죠? 알겠습니다. 그래. 자, 보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여기에 0.01몰이라고 하는 건 앞서에 비해서 고농도예요, 저농도예요? 매우 저농도죠. 무엇에 비해서 작냐면 거의 무엇에 육박하냐면 저기에 있는 두 번째 사내리 상수 0.012에 육박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농도는 Ka2와 비슷한 수준의 매우 저농도 조건이죠. 그러면 이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H2SO4가 100% 완전히 이온화한다. 고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100% 완전히 이온화를 해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완벽하게 이온화하면 수용액 중에 남아있는 H2SO4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HSO4-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다 이온화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수용액 중에 남아있는 건 SO4E-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이게
현재 초기 농도 0.01몰 남아있다라고 근사를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이온화를 하면 H 플러스가 싹 떨어져서 SO4 2-만 0.01몰 남아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H 플러스 농도는 얼마일까요? 0.02 바로 0.01몰의 더블링. 알겠죠? 왜 두 배겠어요? 아, 바로 두 번 H2SO4 두 번 이온화를 하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최종 조건에서 H 플러스 농도가 0.01몰 곱하기 2배, 그 다음에 SO4 2-가 0.01몰 정도 녹아있는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아 예? H2SO4가 네. 퍼센트 완전히 이용화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저농도니까요. 원래 H2SO4 저농도 조건에서 묽을수록 이온화도가 커지니까요. 수소가 완전히 떨어진다. 예, 뭐라고 다시? 그 완전히 이해한다는 예, 얘도 이온화를 하고요. 이것도 거의 100% 이온화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 이 다양성자산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네. HSO4 마이너스 같은 게 만들어지면은 그냥 다시 H2SO4로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황산은 기존의 다양성자성 산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다양성자성 산은 맞는데 황산은 따로 취급해야 돼요. 기본적인 다양성자산은 다시 네. 그 전에 다시 사실은 가수분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황산은 애시당 쪽 강산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황산의 경우에 이 음이온들은 가수분해 반응을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고려한다고 해도 계산해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른 애는 무조건 고려하죠. 다른 다양성. 네, 그리고 그걸 고려하는 모든 실제적인 계산 방법을 내가 수업을 다 했어요. 그걸 보면 그거 다 나와요. 전부 다 나와요. 모든 경우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꼭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가정한다. 가정 보이죠? 네. 그러면 과연 이 가정이 옳을까요? 옳다고 또 했었는데. 어쩌면 올 수 있는. 자, 모든 가정은 틀릴 수도 있어요. 100% 맞아요. 틀릴 수도 있죠. 모든 가정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그럴듯한 가정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실험적으로. 2차 지금 실험할 수는 없잖아. 2차 방정 실험 그러기에는 계산기가 없잖아요. 검색. 넣어봐요. 예? 대입. 계산기 없으니까. 계산기가 없으니까 2차 방정식 풀 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 가정은 옳은 가정일까요? 틀린 가정일까요?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아, 예. 그럼 이게 옳은 가정이었다는 걸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얘가 옳은 가정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온 값을 다시 대입. 4, 5 가정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거죠. 자, 어떻게 KA2의 원래 정의가 뭐죠? KA2의 원래 정의가 이것분의 요거죠. 네. 그러면 H 플러스 SO4 2 마이너스 H SO4 2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나요? 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SO4 2 마이너스의 농도는 KA2 곱하기 HSO4 마이너스 분의 H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KA2 값이 지금 얼마냐면 0.012죠. 0.01이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아이고 다시 쏘리 요거였어. 요거 미안. 요거였어 요거. 요거.
아 이게 안 보여가지고 내가 요거였어. 미안 요거였어. 아이, 쓰다가 헷갈렸어 반대로. 자 요거 보이시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죠? 한 다음 이제 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H 플러스 농도 얼마죠? 0.0. H 플러스 농도가 0.01 곱하기 2죠? 네. 그 다음에 SO4 마이너스가 얼마죠? SO4 마이너스가 0.01이라고 했죠? 네. KA2는 0.012죠? 0.012죠. 맞죠? 맞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맞죠? 요거 거의 약분될 테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 가정도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겁나 안 타다. 겁나 안 타당한 거죠. 즉 이렇게 풀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뭐야? 수고했다. 안 돼. 뭐야? 그럼 결국 얘는 방법이 뭐다? 아까 얘기했던 그 방정식을 풀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나오면 버려. 시험에 직접 나오기는 아주 곤란한 문제입니다. 아주 곤란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기가 없으면 끝까지 완주해낼 수 없는 문제예요. 계산기가 있어서 2차 방식을 실제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H 플러스의 실제 농도는 0.02보다 많아지겠어, 좀 적어지겠어요? 0.02보다 조금 더 적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0.01에서 0.02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럼 결국 그래서 5, 6 그래서 따라서 지금 pH는 어떻게 될 거냐? 범위로다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로그 0.02부터 마이너스 로그 0.01 맞나? 이거 부동어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봐요. 이거 계산해봐요. 마이너스 로그 0.0 이 정도는 계산기로 해보세요. 2 마이너스 로그 얼마 나와요? 아닌가? 2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로그 0.0이 하면 얼마 나와요? 맞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럼 1.7 1.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 2 마이너스 로그 1.7 1.8 아니 뭐 한번 계산기로 해봐요. 그럼 해봐. 마이너스 로그 0.0이 하면 얼마 나와요? 1.69 이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쟤는 3일 2장 얘는 2 나오잖아요. 2 나오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pH 기준으로 1.7이지 그냥 퉁 쳐서 1.7이라고 해. 얘는 2잖아. 그럼 대충 얼마겠어? 1.8이나 1.8, 1.9이 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정이 틀렸어도 pH 영역은 크게 변한다, 크게 안 변한다? 크게 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1.7에서 2 사이라고 답하는 수밖에 없어요. 뭘 안 주면 계산기를 안 주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절반만 이온화를 한 거고 이건 100% 이온화를 한 거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뭐 중간 어딘 가겠죠. 뭐. 더 자세히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산기가 있으면 더 계산기 구할 있으나 더 이상은 불가능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내가 나눠드린 문제집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눠드린 문제집. 예, 내가 나눠드린 문제집에 이걸 보낼 때가 맞다. 예, 나눠드린 문제집에 15장 3년기 챕터가 있을 거예요. 15장 3년기. 15장 3년기 찾았죠요? 그 15장 3년기 챕터에 어디 갔니? 3년기 챕터에 잠시만요. 좀 찾고요. 위기 시드 베이스 버퍼 아니고 어디 갔나? 여기 어디 갔어? 버퍼 아씨 어디 갔어? 내가 다 해놨는데 어디 갔지?
버퍼 선염기 위계시 버퍼 왜 못 찾겠지? 타이트레이션 내가 이거 다 넣어놨는데? 한몇 번? 하기로 있다. 자, 잘 봐요. 산염기 챕터에 41페이지 보세요. 산염기 챕터의 41페이지. 산염기 챕터의 41페이지 찾았어요? 거기에 46번이라고 있을 건데. 그래서 15장에 41페이지에 46번에 2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2번 문제 찾았어요? 2번 문제를 보면 황산이 똑같이 나오죠. H2SO4 찾았어요? 황산이 똑같이 H2SO4가 나오는데 황산의 몰 농도가 얼마예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죠. 지금 아까 여기는 0.01이었잖아요. 0.01에 보다 10의 마이너스 8승이면 훨씬 더 저농도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가정하라고 돼 있냐면 거기 써놨죠. H2O dissociate completely 2EH 플러스 SO4 마이너스 E 마이너스인데 E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at this low concentration 찾았죠? 이러한 저농도에서는 EH 플러스하고 SO4 E 마이너스로 completely 완전히 이온화한다라고 돼 있죠? 즉 10의 마이너스 8승이면 1억 분의 1이거든요. 1억 분의 1의 저농도면 진짜로 이렇게 100% 이온화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니까 어떻게 절반만 이온하는 것도 아니고 100% 이온하는 것도 아니고 중반쯤. 그러면 만약에 조금 더 자세히 계산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건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계산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 41페이지 46번에 괄호 2번에 답을 볼까요? 두 장만 넘겨보세요. 네, 봤습니다. 두 장만 넘기면 46번에 괄호 2번에 푸는 방법 거의 보이죠? 네. 이렇게 풀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데 이 또한 계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학교 시험에 직접 나오기는 좀 그래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산염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거기에 있는 그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 박명근 교사 그 문제를 보면 아래쪽에 구조에 따른 산의 색이 비교라고 돼 있습니다. 찾았어요? 네. 구조에 따른 산의 색이 비교. 찾았죠? 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준다. 준다. 지우자. RPG ROG 아니야? EDG RPG는 네가 제가 엘렉트론 도메인 RDG 짝퉁 만들자. 아 몰라 레고 맞췄었는데 기억이 안 나. RPG는 자, 보자. 어허. 자, 여기 보시면 에반게리온이야. 진짜 사도 모르겠지. 물어버린다. 비행기. 소식동물의 구강수. 게임도 수건 먹으면 일주일 동안 타격하면 되나? 샐러드 먹는다. 자, 요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당연히 했겠죠. 여기 나오니까. 당연히 했겠죠. 시험 범위. 저번 시험 아, 저번 시험 보면서요? 네. 아, 그럼 또 안 내겠네?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죠. 시험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아, 그래요? 있고. 그래서 평준화 효과도 얘기했어요? 레벨링 이펙트. 평준화 물에 효과 얘기했어요? 들어가면은 했어요? 자, 보면 요 녀석의 산성도 색이 비교를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 기체상 뭐 혹은 유기용매 조건 기체상이거나 유기용매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기체상에서나 유기용매 조건에서는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HCl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산이라고 해요? 강산이라고 하잖아요. HCl만 해도 강산이라고 하죠. 그러면 HBr하고 HCl은 HCl보다도 더 강산이기 때문에 이때 쓰는 말이 뭐냐면 HBr하고 HI는 슈퍼 애시드라고 합니다. 슈퍼. 네, 그래서 강산보다 훨씬 강한 산이라는 뜻으로 슈퍼 애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강산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있는 HF는 약산입니다. 약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편한 건 이게 결합력 비교입니다. 결합력 비교입니다. 자, 결합력은 기본적으로 누구와 가장 큰 관계가 있냐면 바로 결합 길이. 무슨 길이? 결합 길이. 그래서 이 결합력은 기본적으로 커집니다. 뭐 할 때? 결합 길이가 뭐 할 때? 짧아질 때. 그래서 결합 길이가 짧아지면 기본적으로 결합 세기는 커질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으로 누구하고 누구만 비교해 주면 되겠어요. HF하고 HI를 비교하면 자, 이쪽 결합 길이는 길까요? 짧을까요? 아무래도 얘는 숄터. 결합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플로라이드 사이즈가 작으니까요. 반면에 HI는 결합 길이가 어떻게 돼요? 롱거. 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길수록 결합력은 세다, 결합력은 약하다? 약하다, 위커. 그 다음에 결합 길이가 짧으면 결합력은 셀 수밖에 없죠. 뭐든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HF, HI 여기에서 얘는 결합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온화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쪽은 결합력이 강하니까 이온화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얘는 아예 잘 이온화를 안 해서 약산이고 얘는 이온화를 많이 해서 강산이다. 그리고 그 순서가 순차적일 테니까 순차적으로 산성도가 더 세진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 이거 1 했고 그 다음에 2 여기에 1 네, 2 음이온 반응성. 자, HF, HCl, HBr, HI 이온화 한 다음에 어떤 음이온들이 만들어지죠? 바로 플러린 마이너스, 그 다음 Cl, Br, I 마이너스인데 보시다시피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커진다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1이 갈수록 음이온 밀도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음이온의 전하 밀도가. 왜냐하면 얘는 좁은 영역에 1-가 있고 얘는 큰 영역에 1-가 있으니까 얘는 음전하 밀도가 훨씬 더 작아질 수밖에 없죠.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죠?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사실 이 부분하고 크게 관계도 없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음이온 전하 밀도가 감소하는 걸 분극화가 커진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음이온 전자 밀도가 감소할수록 분극화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여기 주변에 만약 H 플러스 H 플러스 H 플러스 H 플러스 떨어져서 이온화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져서 이온화가 돼 있을 때 음전하 밀도가 커질수록 둘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작고 얘가 음전하 밀도가 클수록 인력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온화하고 나서 F-가 다시 H+랑 결합할 가능성이 크지만 얘는 이온화하고 나서 인력이 작으니까 이온화해서 그냥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H+가 얘로부터 잘 이온화돼 나타날 수 있고 이쪽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재결합할 가능성이 크니까 얘는 100% 이온하기 어렵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또 되게 이상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설명을 하냐면 분극화가 잘 되는 음이온은 안정하게 존재한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나는 매우 싫어하는 표현인데 많은 교사들이 저런 표현을 좋아해서 써봤어요. 자, 분극화가 잘 된다. 누구냐면 이렇게 음전하 밀도가 작고 크기가 클 때를 분극화가 잘 된다고 하죠. 그러면 그런 녀석들은 안정하다라고 그냥 대뜸 말을 해버려요. 그럼 안정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 있어요?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 있어요?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방금 얘기한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작아졌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도 좋아하긴 해서 두 개 다 써봤어요. 아마 학교 선생님은 요런 표현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알겠죠? 됐죠? 오케이, 됐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준다. 이 수용액 중. 자, 수용액 중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HF가 제일 꼽았어. 수용액 중에서는 이렇게 돼요. 수용액 중에서는 저렇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여기 줄게요. 네. 여기 줄게요. 자, 수용액 중에서는 누구의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수용액 중에서는 수의 존재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 뭐겠어요? 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거 뭐냐면 그 상호작용 바로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 HF는 H2O와 무엇이 가능하죠? 수소결합. 이 가능하죠. 맞나요? 어떻게? 이렇게
HF라고 요렇게 그리고 나서 자, 무를 그려볼까요? H2O. 그러면 산소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뭐예요? 델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요 수소 델타 플러스랑 뭐가 가능하다? 수소 결합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F도 수소 결합 할 수 있나요? 네. 네. 주변에 뭐가 있으면? 무르가 있으면. 그러면 무르에 아니 주변에 무르가 있으면 왜냐면 무르의 수소가 플러스니까 플로린이 델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요 수소를 통해서 요렇게 또 수소 결합이 가능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HF는 물과 수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HF는 이온화하지 않아도 수소 결합을 하니까 안정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미국 이민을 간다. 영어 배워야 돼, 영어 안 배워야 돼? 당연히 영어 해야 되죠. 네. 번역기요? 요즘 S24는 바로 되잖아요. 휴대폰 통해서 23이 돼. 말도 안 되는. 진짜요. 그 통화할 때만 돼. 그러면 그 번역기 들고 연애할래요? 어? 잘생기면 문제 없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 여러분, 미국 이민 가서 평생을 뭐냐면은 평생을 코리아타운에 살면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 한국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민을 가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이민을 가는지 모르겠어. 즉 뭐냐면 어느 사회에 떨어지면 반드시 그 사회의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반드시 그 사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그 사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연예인이라고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양키들 있죠. 양키. 예를 들면 뭐 다니엘 헤니 뭐 이런 연예인들 있잖아요. 걔들 한국에 와서 드라마 많이 찍잖아요. 근데 한국말 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죠. 최근에 와서 몇 마디 떠듬떠듬 하잖아요. 그런 새끼들은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무슨 말은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영화 배우인데 미국에 갔어요. 영화를 찍는데 Sorry, I can't speak English 이러면 감독이 써주겠어요, 안 써주겠어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감독은 미국에서 그런 영화 배우는 미국에서 쳐다도 안 봐. 즉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나라에 가건 그 나라의 말을 배우려고 하는 게 그게 자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생존성이 커지겠어요? 생존성이 떨어지겠어요? 생존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뭐도 문제냐면요. 내가 미국에 사니까 나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잊어버려야 되겠다. 이것도 문제죠. 이건 사실은 더 꼴사나운 거예요. 여러분 한인 2세 중에서 2세 3세 중에서 한국말 못하는 애들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많습니다. 한인 2세 3세 중에서 한국말 못하는 애들 많습니다. 그런 애들 사실 입장을 바꿔서 미국에 멕시코 사람들 많죠. 멕시코 사람들 미국 내에서 영어 써요, 안 써요? 엄청 잘 쓰거든요. 그럼 미국에 있는 멕시코계 이민자들의 2세 3세는 스페인어 할까요, 못 할까요? 100% 다 합니다. 만약 멕시코 이민자의 2세 3세가 멕시코 말인 스페인어를 못 한다. 뭐 어떡하게요? 어떻게 되게요? 총 맞아요. 네, 죽입니다. 누가? 멕시코계 갱들이 이 새끼 존나 재수없네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즉 미국 사회에서 영어를 하는 것과 미국 사회에서 나의 모국어를 잊지 않는 것은 같은 문제입니까? 별개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완전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가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미국에 산다고 나의 모국어를 잊어버리는 건 더 큰 문제예요. 멕시코계 갱들 같은 경우는 다 죽여버려요. 진짜 정말 죽여요. 정말 죽여요. 재수없다고 죽여요. 그러니까 미국 내가 산다고 한국말 안 쓰고 영어 깝죽깝죽 되는 놈들은 멕시코 정서로는 다 죽을 놈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그것도 문제다.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내가 난데없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자, 지금 물속이잖아요. 물속에서는 물과 친하게 있어야 되겠어요? 물과 불편하게 있어야 되겠어요? 친하게 있어요. 물과 친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뭐냐? 이 HCl, HBr, HI는 H2O와 수소 결합해요? 수소 결합 못해요? 해야 해요. 수소 결합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물속에서 안정화가 될까요? 그래서 안정화를 위해 이온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은 물속에서 뭐가 된다? 수화를 통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했어요? HF는 이온화할 필요 없어요. 왜? HF는 그 자체로 물이랑 너무 친하니까요. 호주나 뉴질랜드 사람이 미국에 가서 언어를 바꿀 필요 있어요? 전혀 없죠. 거의 언어가 똑같죠. 그러니까 호주나 뉴질랜드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굳이 언어를 바꿀 필요, 새로 배울 필요가 없지만 물론 호주 영어하고 미국 영어하고 같아요?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다른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크게 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미국 가서 영어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네. 배워야지. 그런 식으로 안정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온화를 해서 H 플러스와 X 마이너스로 이온화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X 마이너스는 CL일 수도 있고 BR일 수도 있고 I일 수도 있고. 그럼 수화는 뭐임? 바로 양이온 주변은 산소 델타 마이너스가 가까이 와서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는 상황. 요걸 수화라고 하고요. 음이온 주변에는 수소 델타 플러스가 가까이 와서 인력이 생기는 상황. 요거를 수화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H 플러스는 H2와 수화되다가 무엇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까? 요런 이온을 만들 수도 있죠. 이때 산소의 형식 전환은 플러스 1 1 플러스라는 걸 알겠죠? 네. 얘 이름은 하이드로미 하이드로니움 이온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효과를 무슨 효과? 이거는 이 효과가 무슨 효과? 하이드로늄 효과. 이게 바로 평준화 효과입니다. 야 병준아. 자, 원래 어디서 왔어요? HCl에서 왔어요. 원래 어디서 왔어요? HBr에 왔어요. 원래 어디서 왔어요? HI에서 왔어요. 하지만 물에 들어가면 다 뭘 만들어요? 하이드로니움 이온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속에서는 하나 빠짐없이 음이온과 하이드로니움 이온을 만들어요. 이때 산성은 음이온이 나타내요? 하이드로니움 이온이 나타내요? 산성은 하이드로니움 이온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물에 들어오건 얘가 물에 들어오건 얘가 물에 들어오건 결국 산성은 얘가 나타내는 거니까 누가 들어오건 간에 물속에서는 산성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효과를 뭐라고? 평준화 효과. 영어로는 레벨링 이펙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기체상이거나 유기용매에서는 산성도세기가 점점점 커지는데 물속에서는 같고 얘는 약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너 썼죠? 자, 그 다음 여기 준다. 여기 준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H2SO3, H2SO4. 자, 둘 중에 누가 더 센산? H2에서 바로 이쪽이 더 센산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얘는 황산이죠. 전형적인 무슨 산? 전형적인 강산이고요. H2SO4는 이름이 아황산이고요. 뭐 이렇게 아주 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강산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서 얘도 그냥 약산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루이스 구조를 어떻게 그리느냐? 저기 중간에 지워도 되겠어요 이제? 아니 뭐 여기서 볼게요. 자, 그러면 아황산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열심히. 열심히요. 그냥 봐야죠. 저건 쉽지. 그려. 그래서 어제 했던 그 루이스 구조 강의를 꼭 보세요. 알겠죠? 자, 저 아황산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리냐? 우선 중심 원자가 누굽니까? S. 중심 원자가 S입니다. 황이라는 거 알겠죠? 네. 황을 그립니다. 황의 최외각 전자는? 화학 최외각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됐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을 그리고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겠죠? 그렇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누구가 여하튼 덕지덕지 있습니까? 누구가? 산소들이 덕지덕지 있는 거죠. 얘는 뭐 3개고 얘는 4개인 거죠. 그럼 이때 산소를 덕지덕지 붙일 때 산소는 항상 뭘 만족해야 되죠? 옥텟. 산소는 항상 옥텟을 만족해야 됩니다. 산소가 옥텟을 만족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산소가 옥텟을 만족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전자 2개의 이중결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산소는 옥텟을 만족하게 되죠. 왜? 산소의 최외각 전자는 몇 개니까요? 6개니까요. 그래서 산소가 뭘 만족하려고? 옥텟을 만족하려고 기본적으로 중심 원자의 짝대기 2개 이중결합으로 연결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여기도 그렇게 해볼까요? 이중결합, 이중결합.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여전히 산소가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2개가 남았잖아요. 그 2개가 수소랑 같이 또 결합을 해야 되죠.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OH가 단일 결합, OH 단위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이 되면 산소가 또 자연스럽게 옥텟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여기도 다시 볼까요? 산소 2개까지는 그렸는데 산소가 여전히 몇 개 남아 있습니까? 2개가 더 남아 있잖아요. 2개가 수소와 함께 옥텟을 만족하려면 OH, OH. 알겠죠? 이런 식으로 결합해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때 누가 더 강산? 요것보다는 이것이 더 센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되냐면 S가 반응성 커요. 바로 왜 그렇게 놀랐는데? 이런 식의 산들을 우리말 번역 산소산, 영어 표현으로는 옥소애시드라고 하거든요. 중심 원자에 산소가 더 많이 결합될수록 더 센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심 원자가 누굽니까? 황이죠? 네. 황에 대해서 여기는 산소가 몇 개 붙어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그럼 누가 더 센 산? 이쪽이 더 센 산. 이렇게 바로바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항산은 그 확장 못해요. 자, 이 경우 요 황 최각 지금 옥텐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합니까? 황 지금 옥텐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너무 옥텟 초과했죠? 자, 황이 지금 전자를 총 몇 개 함유하고 있습니까? 약간 이게 황 주변에 전자가 총 몇 개입니까? 12개. 12개라는 거 알겠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옥텟은 몇 개를 얘기합니까? 8개인데 14개, 12개니까 훨씬 옥텟을 넘어섰죠? 그럴 수 있나요?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죠. 왜? 3주기 이상의 원소는 옥텟 초과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지금 황산도 아황산도 옥텟을 넘어서 그린 겁니다. 그렇게 그릴 때 이 황의 형식 전환은 얼마입니까? 황의 형식 전환 얼마입니까? 플러스 6. 0이라는 거 알겠죠? 네. 이 황의 형식 전환 얼마입니까? 0입니다. 0이라는 거 알겠죠? 네. 옥텟을 초과해서 그릴 땐 반드시 형식 전화를 0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되도록이면. 물론 이온가가 나타나면 형식 전화가 뭐 1을 넘어서거나 할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옥텟을 넘어설 때는 형식 전화를 0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안정한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방금 이 녀석의 어떤 전화를 6 플러스라고 답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형식 전화가 아니고 산화수입니다.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이요? 아예 틀렸다. 마이너스 6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12. 원래 6개였는데 16개를 넘어갔죠. 이용결합. 형식 전화는 어떻게 따지냐면 형식 전화는 가지고 있는 결합 전자의 절반만 자연상 전자를 갖는 겁니다. 자연상 그래서 지금 이 황은 전자가 주변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있지만 황은 지금 획득하는 전자가 그 절반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반의 전자인 6개를 갖는 거니까 원래 황의 최각 전자가 6개고 지금 카운팅해도 6개죠. 변화가 없으니까 형식 전화가 0이라고요. 알겠죠? 산화수는 어떻게 따집니까? 산화수는 전기음성도로 따집니다. 네.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지금 여기에 있는 산소하고 황 중에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큽니까? 산소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전자를 모두 다 산소가 가져간다라는 컨셉이 산화수입니다. 그럼 그렇게 치면 황은 지금 전자를 몇 개 획득합니까? 그렇다면 황은 지금 산소를 몇 개 획득합니까? 전기음성도 측면, 아니 그러니까 산화수 측면에서는 빵개죠. 네. 왜냐면 이 두 개의 전자를 전기음성도 큰 산소가 다 가져간다며요. 그 형식전화, 아니 산화수 따질 때는. 네. 그럼 현재 황은 전자를 몇 개 획득합니까? 빵개요. 원래 최고합 전자가 몇 개였는데 6개인데 지금 몇 개 됐어요? 빵개. 전자 몇 개 떨어져 나갔습니까? 6개. 그래서 산화수는 6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요건 산화수고, 아니 요건 형식전하고 요건 산화수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나온 김에 뭐 하나만 해봅시다. 얘 산화수, 산소 산화수. 마이너스 1. 산소 산화수는 1 마이너스라는 거 알겠어요? 마이너스 1지. 왜냐? H 플러스 자, 초보일 때는 되도록이면 전자를 다 표기해 줍니다. 알겠죠? 표기를 한 다음 산소하고 수소 중 누가 전기음성도 큽니까? 산소가 크죠? 산소가 여기에 있는 전자를 다 가져갑니다. 알겠죠? 그런데 산소하고 산소 중에는 누가 전기음성도가 큽니까? 똑같습니다. 같죠? 그러면 그때만 어쩔 수 없이 절반을 나누어 갖습니다. 그럼 이 산소는 전자를 몇 개 획득합니까? 하나 없습니다. 7개죠? 그럼 원래 몇 개였는데요? 6개였잖아요. 몇 개 많아졌어요? 하나 많아졌으니까 1 마이너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눠드린 문제집 풀어보시고요. 잘 안 풀리는 건 질문해 주시기 바래요. 루이스 구조도 있어요. 예? 루이스 구조. 루이스 구조 문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하시는 책. 그거는 내가 뭐 단체 카톡방에 넣어 드릴게요.